출시하자마자 디자인 논란이 꽤 있었던 신형 산타페. 신형 산타페를 제 일상으로 가져와서 타봤습니다. 이번에는 1000km까지는 못 탔고요. 그래도 한 600-700km 정도 탄 것 같아요. 주말에 안 타고 평일에 일하면서 타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도 불러서 뒷자리에 타보고 트렁크 활용도 많이 해보면서 신형 산타페를 최대한 느껴봤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일상시승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I know we're acting stupid, we're being dumb. Maybe just a little bit foolish, but I feel so young. Let's go a little crazy and lose it. 예진 안녕. 안녕. 예진아, 누구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예진아, 이건 지금 신형 산타페야. 우리 산타페 새로운 얼굴 보고 적잖이 놀랐지? 응, 맞아. 어떤 거 같아? 실제로 보니까? 오빠 인사는 안 해? 응? 인사 안 해. 인사 안 해. 왜? 인사성이 발라야 돼, 사람은. 맞아. 안녕. 안녕 했잖아.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끝? 안녕하세요. 피글렛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슬슬 본명을 쓰자 이제. 왜? 피글렛은 연애할 때 그냥 6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 신예진입니다. 딱 신예진이랑 좀 부끄러워. 부끄러? 예진입니다 이래. 예진입니다. 예진입니다. 해봐봐.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그렇게 하자. 은재가 이제 말 알아들 때 됐는데 엄마는 왜? 피글렛은 연애할 때 웃는 모습이 닮은 것 같아서 그냥 무심코 지은 별명인데 이제 슬슬 본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준, 예진, 이응지읒 그래서 은재도 이응지읒으로 지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이응지읒 커플입니다. 이응지읒. 인정? 인정. 산타페 신형을 타보니까 오빠 너무 놀랐어. 뭐에 놀랐냐면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야. 한마디로 해서 화장을 고친 거지. 풀체인지는 말 그대로 진짜 모델을 풀로 바꾸는 거야. 전 뼛속부터. 그러면 모델을 뼛속부터 바꾸면은 그 차가 아예 신형이 될 거 아니야. 완전 신형. 근데 되게 이 차는 변태야, 변태. 왜? 왠지 알아?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인데 풀체인지야. 페이스리프트로 얼굴만 뜯어 고친 줄 알았는데 그 속 껍데기를 보면은 풀체인지라고. 지금 저기 보면 저 산타페 있잖아. 저거의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이 산타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 산타페에서 완전 다 뜯어 고친 다음에 이 구형 인테리어를 다시 끼워놓고 구형 문짝을 다시 붙이고 구형의 뒷모습을 다시 쓰고 이렇게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좀 기름을 좀 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같이 안호준 TV 찍을 때 우리 요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 그 요소수 유록스 요소수에서 또 이제 PPL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열심히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시는 PPL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제가 자동차 블로그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 어떤 그런 품질이 검증된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은 그 피글렛이 한번 주유도 하고 요소수도 한번 넣어보는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귀찮으니까 시키는 거 같아. 절대 노노. 지금 보면 디젤 주입구가 있고 요소수 주입구가 있잖아. 디젤 주입구는 당연히 연료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야. 연료는 여기다 넣고 요소수는 이제 여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경유는 초록색. 자, 주육을 이제 닫고 자, 이제 요소수를 준비해 봤습니다. 유록스 요소수. 자, 유록스 요소수를 이제 여기를 잡고 편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예진아, 그리고 오빠가 원래 이거 하잖아 항상 평소에는. 근데 오늘 예진이가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왜? 이게 여자들도 넣기 쉽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디젤차 타는 분들 중에 요소수 뚜껑을 빼면은 여기다가 잠깐 보관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넣고 그쵸, 그렇게 얘를 들면서 요소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빨래 하는 거 같다. 빨래. 소리가 나네. 여기도 이게 요소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 그래서 넣을 때 흘리면 좀 곤란해. 그래서 이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넣고 촐촐촐 넣어주면 됩니다. 어때 예진아? 넣어보니까 어때? 직접 넣어보니까. 직접 넣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유록스 요소수가 품질을 인정받는 요소수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순정 요소수로 들어간대. 유록스가.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여기저기서 구할 수도 있고 퀄리티도 좋고, 그래서 유록스 요소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유록스 PPL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시승했던 산타페가 2200cc 현대자동차의 가장 최신 디젤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소수를 씁니다. 그래서 친환경 디젤이라고 불리우는 이 SCR 장치가 달린 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디젤 엔진이 돌아가다 보면은 질소산화물이 나와. 그 질소산화물은 되게 나쁜 놈이야. 대기를 오염시키러 나가볼까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나 봐. 하루 차를 안 끌면 나무를 옆으로 심은 효과가 같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러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액체를 만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요소수. 요소수야. 요소라는 게 들어간 물이야. 그 요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질소산화물을 질소랑 물로 분리시켜서 환원시켜주는 거야. 배기가스 중에 여러 가지 그 범죄 조직들이 있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막 여러 가지 범죄 조직들이 있는데 그 범죄 조직들 중에 질소산화물이라는 범죄 조직만 때려잡는 애들인 거야, 요소수가. 그래서 선택적 환원, 그러니까 질소산화물만 환원시키는 장치, SCR이라고 하는 거야. 이 SCR에는 무조건 요소수가 필요해. 그래서 친환경 디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번거로움을 감수를 해야 돼. 트렁크에다가 요소수 싣고 다니면서 가끔 이렇게 요소수 부족 경고등이 떴을 때 기름 넣을 때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야. 부족 경고등이 떠? 왜냐면 요소수는 탱크가 또 따로 있어. 그럼 요소수 탱크에서 계속 이 차에다가 요소수를 뿌려주는 거야. 디젤 차를 타면은 요소수는 약간 필수가 돼버린 거네? 가장 똑똑한 방식의 클린 디젤을 만드는 방법이야. 가장 효과도 좋고. 디젤 타려면은 요소수를 무조건 이제는 필수야. 앞으로 우리 은재 세대를 위해서 필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귀찮으면 가솔린 엔진 타야 된다. 오케이. 지금 타보니까 어때? 타보니까 어때? SUV라서 그런지 더 뭔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더 잘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클러치가 듀얼 클러치 미션이야. 확실히 운전하다 보면은 뭔가 동력이 쫙쫙 붙어주는 맛이 있어. 쫙쫙. 그거는 운전한테 하면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이렇게 해? 그래? 그래? 쫙쫙 붙어, 동력이 아주. 운전 재미가 구형 산타페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운전 재미가 더 생겼어요. 근데 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뼈다구까지 완벽한 신형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가 구형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스타트 스톱 버튼이 핸들 똑바로 했을 땐 잘 안 보여, 위치상. 그치? 운전석 시트 밑에 그 철제 구조물 같은 게 바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차 급이, 그리고 이런 데 재질감도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요런 마감재 있지? 요 마감재가 패턴이 좀 촌스러워, 되게. 아니, 요즘에는 차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잘 나와서 그런지 이 우레탄 소재가 굉장히 이제는 옛날 차 맞아.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소나타만 타도 벌써 가죽으로 꾸며놨잖아. 인조 가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에어컨 액정도, 에어컨 조작하는 것도 액정이 따로 있거든, 요즘 현대차들은. 얘는 이걸 조작할 때 액정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근데 동력계통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상을 보내면서 이 차에 대한 시승기를 좀 남겨볼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So little by little, what about common sense? And now we're stuck in the middle, so we climb the fence. 여기는 지금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인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포르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현대 신형 산타페입니다.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 캘리그래피 모델이 아니라 그냥 그 일반 모델인데요. 이렇게 범퍼 끝부분, 팬더 끝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릴이 조금은 투박한 그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새로 바뀐 범퍼가 굉장히 아주 심플한데 머플러 자리를 아예 대신하는 저 범퍼가 구형과 차별화되는 신형의 느낌을 좀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이긴 하지만 머플러 달린 내연기관차가 디자인적으로는 대세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야, 근데 후방 카메라 화질 진짜 좋다. 야, 모니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어컨을 빵빵 켜고 있고 통풍 시트도 켜고 있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숨참기를 하고 있습니다. RPM 0. 야, 막히는 길만 주행하니까 연비가 살아났다. 살아나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더 세지네요.
근데 이번에 산타페가 디젤 모델이 나오면서 이 엔진이 상당히 조용해졌어요, 전보다. 그래서 그 창문을 조금 열고 주행을 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실내로 살짝 유입이 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약간 휘파람 소리 같습니다. 호로록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느낌이 뭔가 되게 디젤답지 않은 조금 귀여운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호로록 하는 소리. 호로록.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내비 볼 때 좋긴 좋습니다. 이날 촬영 전 로케를 카레클린트 가구 디자이너와 함께 돌았는데요. 마침 디자이너한테 신형 산타페 디자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탐켄치 닮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탐켄치. 아니 이거 새로 바뀐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모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전 모델보다 나은 것 같다고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군. 나는 전 모델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소렌토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렌토가 더 마음에 들어요. 왜 어떤 부분이? 그 디자인이 네. 좀 정갈해 보이는 느낌이 좀 이 카레클린트 가구 디자이너가 소렌토가 더 좋다 그러면은 결론 난 건데. 어쨌든 요 구형보다는 저 신형이 낫다 이거죠? 네. 근데 확실히 저 구형보다 더 개성 있는 마스크긴 해. 개성이 더 있어. 이 SUV 시장에 SUV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런 개성이 있는 것도 또 되게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봐봐, 지금 신호대기를 하는 이 차들만 봐도 벌써 다 SUV거든요. SUV가 정말 많아. 이 중에서 이 개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기도 SUV, 여기도 SUV. 아, 이건 아니구나. 여기도 SUV. 얘는 산타페네. 원래 산타페라는 차가 원래 모험을 하는 차였어요. 처음에 산타페 나온 거 1세대 디자인이 엄청 파격적이었거든. 그게 미국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했어. 처음에 현대자동차 미국 디자인 센터에서 그냥 컨셉카로만 개발했었는데 반응이 미친 거야. 사람들이 이거 무조건 양산해라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양산을 해서 한국 시장에 팔았어. 근데 초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산타페의 신화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저기도 봐도 산타페 한 대 있죠. 여기서 이제 산타페의 신화가 펠리세이드의 신화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지. 왜?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공간 차이나 느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산타페가 얼굴이 독창적으로 바뀐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처음 보면 이거 진짜 쇼킹하긴 한데 너무 좋지 사실. 이 정도로 선명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선명하죠. 네. 거의 바닥에 아스팔트 입자가 보이지. 질감까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다음 목적지는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종로. 지금 새로운 이 모션 데스크 테이블을 프로페셔널들, 회사 대표, 음악인, BJ, 플로리스트, 건축가 각각 분야에서의 이 프로페셔널들에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배송을 다니면서 제품을 설치를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산타페를 타고요. 지금 우리는 포잉이라는 회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아침에 봤을 때보다 눈에 익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점점 눈에 익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기둥 때문에 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격 시동을 걸고 차를 앞으로 빼서 여기서 타면은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길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산타페가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산타페는 20인치 휠이 어쨌든 달리게 되면서 훨씬 요즘 차 같은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여기는 지랩이라는 곳입니다. 가장 요즘 잘 나가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현장 로케를 다 돌고 나서 다시 청담 카레클린트 본점으로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변북로 정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 정체길 달리면서 연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G90이 VIP가 타있나? VIP가 타있나 보다. 누굴까? 아무튼 이 막히는 길에서 연비를 리셋하고 한번 달려볼게요. 이 엄청난 정체길을 뚫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막힙니다. 너무 막혀요. 그런데 징하게 막히고 나서 이제 조금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평균 연비가 아까 8점 몇이었어요. 가장 안 좋을 때는 7점 몇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또 평균 연비가 9.7이에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타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듀얼 클러치의 존재가 이 패밀리 SUV에 들어왔는데 트랜스미션의 변화가 차의 성격을 진짜 많이 바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청양고추 넣으면은 갑자기 맛이 확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현대차, 평범한 디자인, 아빠의 차로서 적당하기도 하고 평범한 느낌을 진짜 많이 바꾸는 게 바로 듀얼 클러치예요.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서 여기 있는 그 패들 시프트를 써가면서 달려보면 이 차가 평범한 차가 아니구나, 이게 트랜스미션 하나로 차의 성격이 확 바뀌는구나, 그걸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나 시내 주행에서 가다서다를 아주 느리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 뭐랄까, 이 발 밑에서 듀얼 클러치는 어쨌든 결국 클러치를 직접 이었다 뗐다 하는 수동 미션과 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르막이나 아주 느린 속도의 극심한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뭔가 차 밑에 기계적으로 막 부담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강변북로 정체처럼 아예 정차를 게 아니라 수동 변속기로 치면 일단 넣고 계속 클리핑하는 그런 주행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km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런 주행을 가솔린이 소화했다면 아무리 듀얼 클러치라고 해도 연비가 한 7km 정도밖에 안 났을 거예요. 효율 좋은 디젤 엔진이랑 효율 좋은 듀얼 클러치, 결국은 수동인 거잖아요, 이 차의 기계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체길을 달려도 연비가 준수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4까지 올라갔어요. 와, 연비가 제일 안 났을 때가 아까 한 7.9km까지는 떨어졌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정체가 조금만 풀려도 결국은 평균 연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와, 죽음의 정체다 진짜. 아까 골목길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걸어오는 분이 신형 산타페다 이러는 거예요. 워낙 세게 생겼잖아요. 앞에가 확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실내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 차가 신형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구형 산타페랑 인테리어가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한테는 이 신차를 사도 뭔가 신차를 샀다는 만족감을 받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인테리어 부서가 있고 익스테리어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형 산타페는 사실 전 모델이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급한 거는 인테리어였어요. 소렌토라는 엄청난 경쟁 상대가 아주 뺀지르르하게 잘생기게 나타났죠. 소렌토의 반응이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산타페는 제일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데가 어디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인테리어는 한 세대 전에 i30, 벨로스터 이런 차들의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형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런데 산타페의 행보는 이 급한 불, 이 인테리어의 급한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기존 모델도 준수했는데 익스테리어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 말은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지금 익스테리어 디자인 부서의 파워가 훨씬 더 세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급한 데는 거기가 아니야 이러고 싶어요. 급한 데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이 구형의 냄새가, 이거 버튼 왜 이렇게 많아? 이 구형의 냄새가 엄청 폴폴 풍기는 이 인테리어가 급한데 외관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가 요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좀 느껴집니다, 산타페를 보면. 다음날 아침 산타페 신용을 타고 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베르나가 보이네요. 배롱이 어제는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요. 뒷자리 승차감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뒷자리에 이렇게 시트를 뒤로 편하게 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뒷자리 승차감을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하면서 뒷자리 승차감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 휘파람 소리가 나네. 또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이게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에코 모드가 제일 깔끔하긴 하네. 오, 엄청 신기한 차가 지금 여기 가고 있어요. 이것도 SUV네. 근데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산타페를 타다 보면은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 그러니까 BMW나 아우디나 벤츠의 SUV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랑 이런 산타페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도 물론 막 2배, 3배까지 나잖아요. X3만 해도 벌써 가격 차이가 2배 나잖아요. 이게 사실상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긴 해요. 하지만 가격 차이만큼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산 SUV가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런 그 가성비적인 부분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출근 연비는 10.6km. 자, 어제 뒷자리에 타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리운전으로 뒤에 타보니까 일단 그 등받이 리클라이닝이 되는 느낌이 참 좋고요. 그리고 레그룸도 여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GV80보다 더 넓으면 넓었지 절대 더 좁은 느낌은 들지 않고요. 뒷자리에서 요 조수석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는 수입 SUV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앉다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리클라이닝 각도가 일단 상당하고요. 6대4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상석에 앉게 되면은 4, 그러니까 6이 아니라 4인 부분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앉기 전에 그래서 이 6인 부분 있죠? 요 부분도 리클라이닝을 같이 해주고 앉으면은 이 공간을 훨씬 더 여유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를 제 일상에서 타보니까 확실히 신형 플랫폼과 새로운 미션 그리고 소리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해진 엔진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행거리가 많고 유류비를 신경 써야 한다면 역시 국산 SUV가 답이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듀얼 클러치의 어색한 감각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연비로 보상받을 수 있고 아무튼 이번 산타페 분명히 상품성은 극대화되었고 여전히 아쉬운 건 실내 인테리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풀체인지를 기다려 봐야겠죠. 이번 영상이 구입을 앞둔 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그래피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